코로나 이후로 예. 저희 토크할때에서 보면 이제 클라우드 보안에서 특히 세시라는 예. 단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이게 이렇게 부각된 이유가 뭘까요? 쉽게 보시면은 사실 국내에서는 그동안 재택근무나 원격근무에 대한 큰 고민이 없었어요. 그나마 그 축을 담당하고 있던 게 SSL VPN, VDI가 그 축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VDI는 굉장히 좀 높은 비용이 필요로 하고요. 그렇죠. 누구나 선택하기 어렵죠. 근데 SSL VPN은 태생적으로 많은 보안 이슈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금융권이나 이런 데서도 사실은 권장할 때 간접 접근 방식을 좀 더 권장하거든요. 근데 SSL VPN은 직접 접근 방식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하게 재택근무 환경이 많아지다 보니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슈인 클라우드. 클라우드는 유연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죠. 확장성도 금방 할 수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VDI 수준의 어떤 보안을 가지면서 VDI에 가진 가격의 메리트, 가격의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냐. 그리고 좀 더 유연해지고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고려하지 않았던 다양한 보안 이슈들을 해줄 수 있는 방식. 그러면은 우리 집에서 개인의 PC도 손쉽게 사용해서 회사에 접근할 수 있고 사용의 편의성을 높여주면서 어떤 보안은 개런티해주는 이런 방식들이 이제 요구가 됐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해서 글로벌하게는 이 세시라는 방식이 제로 트러스트라는 용어와 같이 해가지고 이런 재택근무 환경에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 저희도 그런 솔루션을 출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단순한 게 신기술이 아니라 예, 맞습니다. 현실적인 예, 맞습니다. 현실적인 어떤 예. 그 솔루션이 방안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 요즘 시대에 딱 맞는. 재택근무 환경에서 좀 특화된 두 가지 위협들을 보면요. 단말 위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주로 단말에 하는 보안들이 투팩터 인증, 보안 제품하고 패치하고 전용 단말 지급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게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방식인데 그래도 얘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말이 있는데 이렇게 다 설치를 했어요. 근데 투팩터도 하고 뭐 쭉 해가지고 했는데 만약에 이 단말을 누군가가 탈취를 했다. 사용자는 쓰고 있는데 백엔드에서 누군가가 이 해킹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 탐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현실적으로다가 전용 단말을 다 지급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고요. 왜냐하면은 오늘은 500명이 됐는데 내일은 1000명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은 1500명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1500명분의 단말을 다 준비해서 재택근무 환경을 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면들이 있습니다. 설령 초기에 셋업해서 잘 배포하더라도 사용자가 네. 그거를 계속해서 보안 패치를 계속 유지한다? 네. 그건 더 어렵죠. 네, 그건요. 그렇죠. 그리고 네. 특히나 단말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순간 기본적으로 보안이 취약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약이 있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단말 여러 가지 제약들이 발생합니다. 비용적인 이슈, 보안적인 이슈, 관리의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고민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비용적으로다가 감당할 수 있는 쪽은 정용 단말을 지급하고 투팩터를 하고 보안 제품을 하는데 그것들이 좀 부족한 데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말 보안은 보안적 측면과 편리성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안 되면은 보안이 취약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단말에 뭔가를 설치하는 것들은 전용 단말을 지급해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개인용 단말에다가 회사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강제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단말은 어떤 환경인지도 알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의 단말을 쓰더라도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가 없이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지 편리성과 보안적 측면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면 이게 네. 회사의 뭐 모든 사람들이 다 IT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렇죠. 현업에 있는 임원이란 이런 사람들은 네. 쉬워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그 재택근무하고 있는데 뭐 설치 프로그램이 동작을 안 해서 재택근무 못한다. 이것도 좀 이상한 거고요. 그래서 가장 범용적인 방식은 웹 기반의 접근을 허용해 주는 거고요. 그러면은 브라우저가 한 번에 필터링 기능이 있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게. 근데 여기에서 웹 기반으로 접근하면 편리성은 되지만 우리가 보안적 측면은 약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가 단말의 보안 위협이 전파되지 않는 아키텍처를 가져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전용 프로토콜 기반의 간접 접근 방식이고요. 이것들을 가장 일반적으로 구현한 방식이 VDI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단 VDI는 전용 클라이언트 방식이죠. 최근에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웹 기반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국내에 있는 알소프트 같은 회사들도 웹 기반으로 접근하는 방식들을 구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안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들이 보안이라고 알고 있는데
불편함이 너무 많아지면은 결국 이게 보안의 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말도 쓸 수 있는 편리함을 주는 대신 이 단말의 위협이 내부로 전파되지 않는 아키텍처를 만드는 거. 그게 결국은 단말 보안의 핵심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간헐적인 접근이 됐는데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원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높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행위가 많아지게 되면 결국 그게 공격 포인트가 되고 그러면 걔를 기본적으로 아키텍처적으로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제공해야 된다. 이게 저희가 아까 얘기한 SASE라는 개념이기도 하고요. 제로 트러스트의 기본적인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인가 위협인데요. 비인가 위협은 결국은 허용되지 않은 사람이 접근하는 것들을 막는 건데 가장 일반적인 것들이 이제 투팩터 인증이죠. 그렇죠. 때에 따라서는 요즘에 이제 파이도도 쓰기도 하고요. 투팩터 인증은 굉장히 여러 단계에서 쓰이는데 가장 첫 번째는 단말에 로그인할 때 투팩터 인증, 파이도. 그 다음에 SSVPN이나 VDI를 접속할 때 투팩터 인증. 그 다음에 시스템 내부로 들어갈 때 또 중요한 시스템은 또 투팩터. 이렇게 단계별로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보안성은 높아지는 대신 굉장히 힘들어지죠. 네, 복잡성이 생기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그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투팩터만 하면 안전하냐에 대한 또 논의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투팩터는 완벽한 기술은 아닙니다. 이미 그 뚫린 사례들도 좀 있고요. 그나마 현실적으로다가 비용적 측면과 보안적 측면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가장 안전한 어떤 도구로 다 쓰이는 것 뿐이지 그렇진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투팩터 인증이 가진 가장 큰 취약점은 뭐냐면은 연결된 세션을 이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현재 제 노트북을 통해서 투팩터 인증을 통해서 시스템에 접근해 놨어요. 근데 잠깐 담배가 피고 싶어서 잠깐 나갔습니다. 네. 그랬더니 노트북은 열려져 있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거기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제가 쓰고 있는 과정에서 백엔드로 들어와서 세션이 열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그렇죠. 내가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인증이 그렇네요. 아니고요. 사용 중에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얘를 어떻게 막을 거냐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결국은 이제 데이터 기반의 분석. 그러니까 사용자가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용자가 맞는지를 분석하는 아키텍처로 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행위 기반의 어떤 분석 엔진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행위 기반의 분석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이런 것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스코링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스코링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이 사람이 맞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특성 중에 우리가 시스템에 접근할 때 쓰는 특성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하나는 마우스로 움직이고요. 두 번째는 키보드를 입력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무조건 있어야지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는 로그인 시간대, 갑자기 뭐 그렇죠. 낮에 접근하는 사람이 새벽에 접근 이상한 거니까요. 이거는 가장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행위 기반의 핵심은 마우스나 키보드의 입력 패턴을 하는 겁니다. 아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네이버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을 때 어떤 사람은 A, B, C 이렇게 한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A, B, C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이거는 나가 의도하지 않는데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위고요.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쫙 분석하게 되면은 이 사람의 패턴이 나오고요. 이거와 다른 형태가 되면은 그 패턴의 정도에 따라서 스코링을 해서 위협도가 있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차단을 하고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절차들. 네네. 이것들이 행위 기반의 머신러닝 기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투팩터 같은 건 누구나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투팩터는 인증 시점이기 때문에 초기 시점만 되고요. 그래서 세션의 타임아웃을 아무리 줄여도 그 순간에 발생하는 이슈들은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 개념에서는 기본적으로 믿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려면은 이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맞는지를 계속 체크해야 되고요. 그거는 결국 입력 패턴을 통한 행위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패턴화시키고 스코어링하고 하는 행위들이 필요하다. 이게 저희가 핵심 기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별 행위의 어떤 유니크한 패턴을 예. 그걸 다 일일이 사람이 다 체크할 수 없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걸 이제 예. 기계가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캐스트는 어떤 솔루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구현한지를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요. 국내에서는 주로 우리가 재택근무 환경이다라고 하면 첫 번째 떠올리는 게 SSVPN, 두 번째 떠오르는 게 VDI, 세 번째 떠오르는 게 R소프트 같은 것들이 있는데 글로벌하게는 이런 제로 트러스트나 SASE 개념의 어떤 리모트 접근 통제 개념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방식은 제품마다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애저 클라우드의 사스 형태로다가 서비스가 있고요. 그래서 트러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VPN은 단말과 회사 네트워크가 붙는 형태인데 여기에는 클라우드와 회사 내부의 시스템이 붙는 형태가 되죠. 그리고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하게 되고요. 이런 아키텍처를 가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만약에 단말이 침해됐다라고 하면 단말이 내부에 전파되려면은 결국 클라우드를 통해서 가야 되고요. 네네. 그럼 결국 첫 번째 타겟은 클라우드를 삼아야 되고 이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아키텍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설령 단말 뚫리더라도 저 중간 애저 클라우드에 있는 저 세이프가드 리모트 억세스가 네, 맞습니다. 걔가 이제 걸러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 더 기술적으로 설명드리면요. 사용자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저희 쪽 사스 서비스에 접근하게 되고요. 그러면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만 화면에 나타납니다. 여기에는 클릭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 시스템에 접근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접근할 때는 전용 플러그인이 동작하게 돼 있고요. 이 플러그인은 브라우저상에서만 동작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VDI 아키텍처죠. 전용 프로토콜과 전용 플러그인을 통해서만 접근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RDP나 SSH나 어떤 형태의 리모트 접근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들을 다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브라우저와 그 다음에 사스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전용 플러그인을 통해서 사용자의 위협이 내부적으로 전파되는 통로를 기본적으로 막는다. 그래서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VDI에 가진 아키텍처를 그대로 따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 추가로 더해서 아까 얘기 드렸던 행위 기반의 머신러닝 이라든지 그 다음에 접근한 모든 내역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위협이 있다라고 하면 분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필요에 따라서는 녹화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하는 것들을 쉐도잉 할 수 있는 기능들, 그리고 시스템별로다가 근무 시간 내에만 접근하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통제 기능들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저희 솔루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런 게 클라우드에서 이런 네.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지금 말한 저런 것들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죠? 네, 그리고 클라우드의 장점이 플렉서빌리티가 있죠. 음. 오늘은 10명이었다가 만약에 VDI다라고 하면 100명을 하기 위해서는 버추얼 환경을 100명을 또 구성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클라우드 상에 서비스는 스케일 아웃이 쉽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100명, 500명 쉽게 변경할 수도 있고 어떤 그 처리량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아키텍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서비스가 네. 그 이름이 뭔가요? 지금 이 퀘스트 이 서비스, 클라우드 네. 서비스 이름이 세시 보안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네, 보안의 맞습니다. 이름이 뭐죠? 어때요? 저희 쪽에서는 이제 세이프가드 리모트 억세스라는 제품으로 되어 있고요. 요게 이제 글로벌하게는 리모트 워크플레이스, 리모트 억세스라는 개념으로다가 팸이라고 하는 솔루션 영역의 회사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미 국내에도 이게 런칭이 된 겁니까? 이 예, 서비스가? 런칭이 됐습니다. 예. 네. 원격에서 근무할 때 속도는 어떤지요? 회사에서 근무할 때 비슷한지요? 되게 중요한 네, 맞죠. 이슈죠. 그렇죠. 네, 예. 네. 굉장히 느리면은 안 되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직접 테스트를 해보면은 약간 이제 아무래도 로컬보다는 약간 성능 지연이 있지만 이제 크게 느끼지 못할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